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대구 오디세이 미디어아트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디세이 미디어아트 조성사업은 신라, 가야, 불교 등 3대 문화권 자원의 원형과 ICT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전시 사업인데요. 선정된 대상지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달성군 화원 역사문화체험관으로 외벽 LED 패널을 통해 3대 문화와 어우러진 지역의 스토리를 입체적이고 예술적인 디지털 영상으로 표현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디지털 콘텐츠화하는 한편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소통 기능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네, 달성군이 대구 최초 법정문화도시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구 오디세이 미디어아트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디어아트가 열풍이잖아요. 네. 이번 사업이 잘 마무리가 되면 낙동강변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성군의 또 주요 콘텐츠 하나가 생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달성문화재단이 개최한 제27회 비슬산 참꽃문화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린 비슬산 참꽃문화제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축제를 즐겼는데요. 특히 올해는 인기 가수들의 축하 공연과 지역의 생활문화예술 동호회가 참여하는 참꽃 생활문화예술제는 물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존을 함께 운영해 한결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네,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기다려오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역시나 장관입니다. 단일 품목의 꽃이 이렇게 많이 핀 것도 드물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슬산 참꽃 군락지는 약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에 걸친 전국 최대의 참꽃 군락지인데요. 그래서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비슬산으로 몰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달성군 비슬산 참꽃문화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달성군은 정말 많은 문화 관광 자원으로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그래서 오늘 지방시대 초대석에서는 달성군의 문화 관광 자원을 최일선에서 홍보하고 계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송은석 대구 문화관광 해설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네, 반갑습니다. 해설사님은 워낙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하시고 언변도 좋으셔서 인기 해설사로 명성이 자자하신데 그래도 한번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시죠. 네, 현재 대구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송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정말 각 지역의 소중한 문화 유적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역할 외에도 참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문화관광해설사라고 하는 이 명칭 안에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 문화관광해설사니까 대구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관광 자원을 찾아오시는 이제 방문객들에게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정말 그 방문객,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역할인데 네네. 해설사님은 처음에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해설사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저희처럼 해설사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시작은. 아, 비슷해요? 저 역시 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여행을 이렇게 즐겼던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런데 2000년대 경쯤이었어요. 그때부터 전국에 유명한 이제 그 관광지 같은 데 가서 해설사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분들이 해설을 이렇게 듣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때 뭐 어느 해설사 선생님 해설하는 모습을 보고 아, 바로 저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죠. 아, 바로 이 일이다. 네, 이 직업이다. 네. 그래서 머뭇하지 않고 바로 지원을 했었고 네. 2009년도에 이제 대구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어서 이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아니고 문화유산해설사였다 그래요. 문화유산 해설사요? 그것이 이제 2005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문화유산 해설에서 플러스 이제 문화관광자원까지 홍보하는 일을 이제 두 가지 업무를 하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문화관광 해설사를 모셨으니까 저희가 네. 이 봄에 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를 한번 추천받고 싶거든요. 달성군이 정말 문화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인데 다 소개하기는 너무나 많으니까 좀 권역별로 나눠서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어디부터 갈까요? 오늘 그 첫 시간에는 저 비설상권으로 한번 해보도록 비슬산. 할게요. 네. 아, 네. 사실 달성군은 이제 문화관광 분야로 보면은 이제 대구를 넘어서 거의 이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곳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달성군의 특징이 있다 그러면 달성군은 이제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설산, 낙동강, 그리고 금호강과 같은 천혜의 이제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다라는 이제 점인데, 이 달성군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설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비설산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비설산 정상에 보면은 이제 해발 1000m 고지에 무려 30여만 평이 넘는 아주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평원이 이제 참꽃 군락지인데 지금 이맘때예요. 매년 4월 중순이 되면 거기 이제 진분홍 참꽃들이 이제 천상의 화원이 펼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비설산은 여러 곳에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바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참꽃이 피고 있는 그 군락지 인근에 가보시면 돌들이 마치 그 테트리스 게임을 하듯이 네. 큰 바위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포개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흔히 이제 토르라고 하는 것인데, 토르요? 네, 토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큰 바위들이 아주 많이 무리를 지어서 마치 강물이 흘러내리듯이 산기슭을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돌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네. 뭐 암계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암계류까지. 또 가장 신기한 것은 몇 년 전이죠. 우리 비설산 자연휴양림 입구에 호텔 아젤리아를 건립할 때, 건설할 때 이제 땅을 팠더니만 그 땅 속에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돌들이 수백 개가 나왔거든요. 작은 크기에서부터 사람 키를 훨씬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자연 경관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타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풍광들이 많은 곳이 바로 네네. 또 비슬산인데 비슬산은 또 아주 특별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팔공산도 마찬가지지만 비설산에도 이제 불교 유적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대견사를 이제 기준을 한다 그러면 대견사. 네. 이제 동서남북으로 뭐 북쪽에는 예를 들어 뭐 용련사, 동쪽 가창 쪽에 가면은 뭐 남지장사, 운흥사, 남쪽에는 소제사, 그리고 서쪽 방면에 오면은 예를 들면 유가사라든지 도성암처럼 이름난 명찰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사찰들이 정말 많죠. 그렇죠. 예.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뭐 불교 문화뿐 아니라 유교 문화 자산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네. 비설산권은 1000년 전은 이제 그 불교 문화가 꼽혔다 그러면 500년 전 이제 조선 시대 때가 되면은 이제 유교 문화가 아주 화려하게 꼽히는데 대구에 있는 27개 유교 서원 중에서 2019년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던 이제 도동서원을 비롯해서 무려 13개 가까운 이제 이 서원들이 바로 이 비설산 권적에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아, 네. 그렇군요. 정말 뭐 불교 문화, 유교 문화 이런 자산들이 풍부한 곳인데 달성군의 대표적인 친수 공간인 또 송해공원, 사문진 나루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송해공원하고 이제 사문진 나루터는 어떤 역사적인 공간을 현대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이거든요. 뭐 송해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0년 내력을 거쳤던 충주 석시들이 사셨던 그 마을, 그리고 그 앞에 있던 과거 우리 대구 시민들이 휴양지로 즐겼던 옥연지, 이것을 방송인 이제 고송해 선생의 스토리를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관광 자원한 것이고, 사문진 나루도 마찬가지예요. 사문진 나루도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이름난 나루터, 그리고 사문진 나루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상화대라고 불리는 또 경성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현대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것인데, 지금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사문진 주막촌을 복원을 했고 실제로 영업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피아노가 사문진으로 돌았다는 데서 이제 모티브로 해서 달성군에서 매년 이제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도 개최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상화대 인근에 이제 뭐 데크길 같은 것도 설치를 했고, 그래서 송해공원과 사문진 나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 또는 생태 관광 자원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말씀해주신 곳들이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곳들인데 비슬산은 또 이름난 마을도 많이 품고 있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비슬산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슬산은 이제 그 전통과 현대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하고 있는 곳인데 비슬산 자락에는 아직도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옛 전통 마을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언급하라 그러면 아무래도 화원읍 볼리리에 있는 그 인흥마을, 인흥마을. 남평문시 세거지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네. 하고 마비정 벽화마을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조금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평문시 세거지라고 하는 곳은 그 조선 말기예요. 조선 말기에 남평 문시들만 사는 마을인데 흔히 말해 양반 마을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마을이 지금까지 훼손이나 변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마비정 벽화 마을은 옛날 그 어떤 산골 마을의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 또 마비정 벽화 마을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통해서 우리 옛 그 60년대, 70년대 농촌 마을, 시골 마을의 어떤 그 정겨운 그 정치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억 여행하기로는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비슬산의 이름난 마을까지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더 많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네네. 송은석 해설사와 함께하는 달성군의 풍경 달성은 시리즈로 계속되니까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